네, 오늘 인사청문회가 3일째인데요. 네. 어제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 청문위원들이 위법을 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위반했느냐,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래서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 당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평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어떻게 저런 대법관 후보를 과연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추천권자에 대한 책임론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질의를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질문 답변하시는 거를 듣고 머릿속에 정리된 생각은 오늘은 위법이 아니라 위헌을 따지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헌법 20조 2항 정교분리의 원칙. 지금 종교 편향이 과연 이것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헌법 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를 얼만큼 후보자께서 존중했는가의 문제라고 정의를 저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진중공업 사건은 제가 오전 마지막 질의 때 이 판을 보여드리면서 퇴거 신청을 어떻게 하루 만에 하실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마지막에 드려서 상당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충격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더욱더 신중하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몇 가지가 드는데요. 첫째, 1월 6일 날 이게 당직실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접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참 알기가 힘든 상황인데 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당직실에 접수가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하셨습니까? 몇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오전에 그냥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오면 네. 이 퇴거 결정을 몇 시에 내리셨습니까? 몇 시인지는 지금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 서류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까지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뭐 그날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일어난 일이더라도 이게 11시에 알 수가 있고요. 11시에 안 것을 3시에 결정하실 수도 있고 4시에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 어딘가 이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얼마 만에 내린 결정이신지. 그 시간까지는 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번 확인해 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충분히 절차의 정당성을 저는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뭐 국민적 관심이 없었던 사건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절차의 정당성에 결여가 있다면 저는 대법관 후보로서 과연 이분이 적합한가에 대한 대법원장의 그 판단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이것을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몇 시간 만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오신 건가요? 모든 것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즉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만 그 가처분 결정은
결정을 할 것 같으면 되도록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빨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되고 절차의 정당성을 위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기서 그 의문점이 흔히들 이런 질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향판을 오래 하신 분은 어떤 특정 로펌의 편향성이 있다라는 비판들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한진중공업 가처분 관련 사건도 법무법인 정인에서 했습니다. 이 법무법인 정인의 사실상 오너는 황익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황익 변호사와 김신 후보자는 부산고 10년 선배이고 법조계 선배이고 판사 출신 변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부산에서는 대부분 그 김신 그 후보자께서 법무법인 정인이 어떤 사건을 맡으면 김신 후보자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매우 우호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정인과 관련된 일을 몇 건이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권 차원의 어떤 압력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사건은 예를 들면 사측과 노측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4대강 판결과 같은 것,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같은 것, 이것들을 아까 의원님들의 질의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청와대를 비롯한 이 로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신 후보자께서 이런 정권 차원의 어떤 압력이나 로비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약해지시는 분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검증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의 원칙에 관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이것을 탓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을 함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 기도를 유도한다든가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성시와 발언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기독교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심으로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면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판사가 성시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기도를 유도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 제20조 2항에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관 후보는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4분을 한꺼번에 모시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 대한민국에 6년의 명운이 걸려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청문회입니다. 아까 한진중공업 사건도요. 처음에는 김진숙 그분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다가 또 오후에는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여기에 원칙이 없고 철학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기독교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 성시화 발언을 하셨다는 이런 증언 같은 것은 앞으로 굉장히 이것은 저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법관 후보로서는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이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후보님의 판결을 승복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사적인 행동이 뭐 공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아까도 뭐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통합당의 최재천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